자유민주TV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강석승 박사님, 지금 인천대 겸임교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그 북한 문제를 천착하신 바 있습니다. 네, 현재 자유민주연구원의 통일 북한연구실장. 통일 북한 연구실장이시고, 유동열 박사님은 자유민주연구원장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모시고 제가 꼭 여쭙고 싶었던 것은 이른바 문재인 대표의 오이사 조치 해제 요청인데요. 북한 목함 지뢰 사건이 나고 문재인 대표는 부상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에 가서 무슨 당 회의를 여는 등 약간 오른쪽으로 우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또 오이사 조치 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공당의 대표로서 이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이사 조치라는 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고 북한이 반인륜적이고 호황무도한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 국가 전문가들이 1개월여에 걸쳐서 심층 조사를 한 결과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 사건으로 판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오이사 조치인데, 공당의 대표라는 분이 오이사 조치를 그렇게 가볍게 보고 뭐 해제를 하자 이런 것은 지금 시점에 전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난센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국 관광객인 박왕자 씨를 북한 병사가 조준 사격 끝에 살해를 한 건데 북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반구 사과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이 남조선 당국이 뭐 고의적으로 조작한 거다,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그네들 표현을 하면 오그랑수라 그러죠. 이 오그랑수를 오그랑수가 이제 북한 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거기다 덧붙여서 박응재 씨 피격 사건 덧붙여서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그런 이 오이사 조치를 가지고 이걸 또 해제를 하라. 또 그 전에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또 목함 지뢰라는 또 이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혀 이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전혀 이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이런 발언을 왜 했는가 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 조치는 이제 뭐냐면, 일단 그 야당 대표가 이런 안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희생자를 갖다가 이제 가서 병문안을 하고 또 안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임진각에서 최고 회의를 열고 하는 것은 일단 겉으로 볼 때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문재인 대표가 안보 행보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우클릭 행보 뭐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문재인 대표가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한다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집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자고 하는 법들이 안보 관련법,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사이버 안전법이라든지 또 통신비밀 보호법이라든지 이러한 안보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인권법. 지금 야당 반대로 지금 그거는 몇 년째 지금 묵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먼저 발표하고 이러한 안보 행보를 하는 공당의 대표라면은 좋아, 언행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연장선에서 빨리 안보 관련법 통과시켜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법칙 기반을 갖춰야 되고,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서 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을 갖다가 자유의 품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손 한 발자국 안 내밀고 안보 행보다? 아니죠. 이건 정치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재인 대표, 이게 정치쇼가 아니라면은 빨리 안보 관련법 다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세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오이사 조치 해제, 아까 우리 강 박사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오이사 조치라는 것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아주 낮은 단계의 대응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부면은 북한 그 잠수함 기지를 갖다가 폭격을 해야죠. 응징이 아니라 그냥 대응이다. 정황도 대응이다. 대응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자, 북한 선박의 남측, 우리 측 해역에 취항을 금지한다. 또 우리 국민들의 방북을 불허한다. 북한에 대한 신규 사업을 금지한다. 대북 지원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아주 낮은 단계이죠. 그런데 이건 맞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5.24 조치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 방북 불허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 북한에 안 갑니까? EU에서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열 몇 분인가 네. 같이 동반 신규 방북했습니다. 신규 사업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네.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이사게 북한 어선에 우리 측 해역 통과만 우리가 불허했을 뿐 대부분 다 거의 다 무너졌어요. 손이빨만 네. 남은 오이사 조치인데 그것마저 이것마저 해자라? 그러면은 오이사 조치가 왜 생겼습니까? 북한이 이러한 천안 폭침을 일으키니까 대응하자고 만든 건데 네. 자 문제는 뭐냐면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을 하고 네. 재발 방지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우리 강 박사가 지적했지만 반성 없지 않습니까? 네. 천안 폭침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네. 남측의 자작극이다라고 도리어 오리발 내면서 적발하장적으로 네. 우리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사과도 없이 5.24 해제한다는 것은 북한의 그런 남한 측 자작극 주장을 우리가 인정하는 시되는 거네. 거죠. 이것을 더 나가서 우리 36명의 46명. 네. 46명 시장장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하라고 하는 이러한 야당 대표, 편향 언론들 특히 여당에도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당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5.24 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저는 46용사, 천안함 46용사 외에 한주호준이 그리고 금양호 선원 9분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전사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요거 하나 짚어보죠. 지금 북한 어선의 통과를 막았다. 그러니까 DJ 정권 때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를 북한 어선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의 민간 어선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북한은 뭐 저 무늬만 민간이지 네. 사실은 전부 다 공산당 치하에서 모든 게 공적 조직 또는 공적 기관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민간 조직이나 단체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북한 군함이 우리 남해와 제주도 사이를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유동열 박사님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셨는데 강석승 박사님께서도 좀 되짚거나 강조하거나 새롭게 말씀하실 네, 거. 제가 우려하는 덧붙여 주십시오.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만은 네.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가지고 북한 당국이 남조선 당국의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사회자께서 맨 처음에 화두로 꺼내신 게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네. 아니겠습니까? 이 목함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무려 열흘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열흘 만에 전 세계 여론도 비등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네. 나온 게 뭐냐면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로 네. 해가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건 역시 천안함과 비슷한 모략국이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좀 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 이 남남 갈등을 갖다 조정을 하고 국론 분열을 획책했는데 이게 목함 지뢰 갖고 또 천안함 폭침 사건과 진비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기재로 해갖고 남남 분열이라든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공당의 대표가 분명히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하게 5.24 조치를 해제하자라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거로 저는. 근데 하나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5.24 조치 해제만 요구하면 좋은데 그 배경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펼쳐가지고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 남북 관계가 정색이 됐다. 뭐 그 책임을 갖다가 우리 정부한테 이게 지금 어떻게 묻는 우리 거죠. 정부 책임인가요? 아니 이게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지. 우리가 무슨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합니까? 그런데 완전히 북한식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을 그대로 동조해가지고 우리 체제를 헐뜯는 이러한 세력은 무늬만 대한민국 국민이지 실제 그들의 조국이 어딘지를 알고 싶고 그들이 지향하는 게 정말 자유민주주의인지 북한식 사회주의인지를 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점에 관해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자,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우리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한 지 나흘 만에 이제 북한이 공식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 쪽에서 이른바 이제 데모 전문가들 이분들도 북한 당국과 똑같이 침묵을 지키다가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처럼 북한이 뭔가 얘기한 다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트위터상에 지금 많이 나들어오고 있는데 큰 문제죠. 네. 이게 북한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가지고 네. 역시 모략극이다라는 논조로 나가게 되면은 야 가뜩이나 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좀 팽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국론 결집에 네.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당의 대표께서는 오이사 조치에 관련해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잘못된 발언이다. 네. 아 이렇게 경솔한 판단이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국민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거기에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네. 그분들의 정치 성향과 행태로 볼 때 절대로 잘못했다고 사과할 분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대테러 방지법이라든가 예. 네, 북한 인권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저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보 행보, 이 목함유례 사건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보이는 일련의 안보 행보가 그게 진실성이 없다라고 보여주는 근거죠. 네. 그렇기 일관성이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고 네. 진실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쇼죠. 네.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병임한하고 제일 먼저 규탄 성명 발표하고 예? 이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이러한 행위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실제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진실성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우리 국내에 있는 종북 세력들 네. 또 북한 편 사사건도 드는 세력들 이제 그만 북한으로 가시죠. 저도 정말 우리 정부가 헬기 하나 좀 몇 대 동원시켜서 네. 이 목동 운동장으로 다 집합시켜가지고 왜 또 목동입니까? 아니 동대문 운동장이 지금 거기 개발됐기 때문에 네. 목동 운동장으로 집합시켜서 효창 운동장도 있고 그랬는데 잠실 거기 저 운동장도 옆에 있고 네. 그 김구 기념관도 백분 네. 기념관도 있고 한데 네. 그래서 다 싣고 네. 부러 가서 좀 김정은 품에서 네, 편하게 사시라고. 네. 잘 좀 살아 보시면 좋겠어요. 그 대신 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네. 올 때는 알아서 스스로 탈북해서 오는 걸로. 예. 그러고 보니까 북한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직접 사과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8.18 독기 만행 때 네. 그때도 처음에는 오리발레밀다가 강력하게 부인했었죠. 네. 그러다 미국이 사태가, 미국이 뭐 항공모함 띄우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지레 겁을 먹고 네. 이제 김일성이가 네.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가 아니면 사과 안 하는 거네요. 연목고라고 보면 되겠죠. 네. 북한 당국의 이제껏 행해왔던 대남 행태를 놓고 볼 때 연목구와 마찬가지로 네. 절대 사과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통일을 일구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매듭은 맺게 한 사람 스스로가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천안함 폭침 또 소급에서는 박광자 씨 피격 사건 또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번에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진정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하나 더 걷다가 네. 더하게 해야 됩니다. 피해 보상. 천안함 폭침 때 그렇죠. 우리 천안함 네. 그 폭침에서 입은 천안함 비용하고 건조 비용하고요. 그다음 우리 46명의 우리 용사 죽은 거에 대한 그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없고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네. 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김정은 집 팔든지 김정은 특각 팔고 스위스령에 예치된 김정일 아버지 지혜비부터 갖고 있던 비자금 다 풀어야 되죠. 그 마약 거래에서 번 돈 이런 거 다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보상금이 상당할 겁니다. 예. 한 명당 한 10억씩 잡으면 엄청난 돈이죠. 적어도 세월호 승객보다는 좀 많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천안함이 한 층이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거 다 받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바라기보다도 우리가 남북 간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1995년도부터 매년 쌀을 30만 톤 내지 40만 ton 지원을 해줬고 비료도 30만 톤, 40만 톤 지원해줬는데 그때 그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10년 거치 장기 저리로 1%로 그게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돈 갚을 날 됐는데 안 갚았잖아요. 그것도 안 갚고 있는 북한 당국이 천안함 비폭등까지 요구를 하는 것은 전혀 그거는 장부 책에 써놨다가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갖고 있는 북한 당국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데 이것은 뭐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우리식 상식과 판단만 갖고 우리 대학에는 참 어려운 집단이다.
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해결사들 몇 사람 좀 김정은한테 보내가지고 어떻게 돈 좀 받아오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참 좋은 방안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까 이제 북한 인권법이나 대테러 방지법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몇 말씀 들려주십시오. 네, 이제 북한 인권법 하게 되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네. 제3국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10여 년 전에 미국 네.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벌써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해서 네. 거기서 나오는 자그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지금 북한의 민주화 또는 인권 향상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2006년에 인권법을 제정을 했고 그런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네. 정쟁으로 인해서 북한 인권법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참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인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때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남북 통일되면 무슨 낯짝으로 북한 정부 얼굴을 보려고 네. 천안함 폭침도 북한 짓 아니라고 대변해주고 오이사 조치 하자고 하고 네. 북한 인권 문제는 없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또 여기에 동조하는 이 정치 세력들 편향 언론들 이러한 세력들은 분명히 민족적 또 우리 국가적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반국가 이적 활동한 세력들은 더 이상 네. 우리 역사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바로 앞으로는 제2, 제3의 이러한 분자들이 반국가 이적 분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못 낼 것입니다. 예. 민족사의 대응을 받는 겁니까? 민족사의 응징을 받는 겁니까? 대한민국 민족사의 대응징을 받아야 되죠. 대응징을 받아야 되죠. 응징,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할까요? 네. 우리 프랑스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살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것은 바보이고 네. 30세에 이르러서까지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는 치유할 수 없는 네. 바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은 이 마르크스주의 북한이 얘기하는 사회주의라는 게 네.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데 30을 훨씬 넘어서도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강석승 박사님께서 속담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속담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 속담입니다. 바보는 죽어야 고쳐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더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 네. 일본 속담, 난 대한민국 속담 하죠. 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네, 역시 만고불변의 진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